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ARWU라고 하는 대학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 수천 개를 조사해서 한 100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서울대학교가 드디어 처음으로 탑 100 안에 들었답니다. 100등 안에 겨우겨우 들어서 98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순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언급을 좀 할 것이고, 이 대학 평가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 랭킹에서 100위 안에 들었고 순위가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ARWU라는 이제 평가는 어디냐면 중국에서 합니다. 중국에서 2003년부터 이걸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상해 대학교에서 랭킹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좀 다르냐면 정량평가 위주로 반영한다는 게 이 랭킹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실은 이제 뒤에 몇 가지 랭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떤 순위도 있냐면 물어봅니다. 야, 이 학교 어때? 좋아. 이 학교는 어때? 별로야.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평판이나 인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매기면 뭐가 되냐면 약간은 순위 자체가 약간 경직되는 맛이 있겠죠. 왜냐면 작년에 좋았던 학교가 올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올해 안 좋았던 학교가 내년에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해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이 순위는 뭐냐면 정량평가, 실제로 실적이 어떠냐 이거죠. 주로 이제 논문 실적이라는 논문의 피인용도라고 그러죠. 좋은 논문을 많이 쓰면 다른 사람들이 그 논문을 인용해서 새로운 논문을 만들거나 새로운 연구를 하겠죠. 이런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 단순히 평판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연구 실적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노벨상, 페이지상 수상한 교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인용률, 발표, 피인용 논문 수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좀 매겼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좋은, 괜찮은 상을 좀 받아라. 그러니까 논문 많은 게 아니라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글로벌한 뭐 어디서 상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점수에 반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대학 순위입니다. 1등은 어디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대학은 어디 갈 거냐라고 얘기하면 희한하게 서울대도 잘 안 나오고 하버드를 드립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하버드가 1위입니다. 미국 보이시죠? 다 원래 탑10은 미국 아니면 영국인데, 재밌는 거는 요 점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하버드를 위한 테스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100점 만점에 100점. 자, 2위는 뭐 스탠포드라고 해서 76.8로 툭 떨어지는 맛이 있고, 3위는 MIT 공대입니다. 그래서 1, 2, 3위까지 다 미국이 쓸었는데 이 평가 항목을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14위까지 했는데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가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뭐 1, 2, 3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정도 되는 학교들이 한 50점 언저리의 평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중요하죠. 요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자, 여기 한번 제가 캡처를 해놨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자, 98등의 랭크가 되어 있고 25.9점입니다. 옆에 빵점 돼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100등 안에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반에 100등 안에 들었어. 야, 100등 밖으로는 그냥 끊어서 100등부터 200등 사이 무슨 점수를 본 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탑 100 안에 들면 그러면 디테일하게 순위도 매겨놓고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는지도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5.9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 1등, 한양대, 카이스트, 고려대, 성대, 유니스트, 연세대 순으로 이제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안쓰럽죠? 101등부터 150. 그래도 여기는 50명씩 끊어주고 있는데 201등부터 300등까지 우리 150에서 200 사이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다 긁으면 한 30개 정도까지가 1000등 안에는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은 다 들어있어요.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고려대, 성대, 연세대 정도 들어있죠. 유니스트, 울산기술원이죠.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이제 기술학 경우는 아무래도 설립 목표 자체가 이과 쪽, 이공계 쪽 연구 개발하는 학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인지도나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이런 논문 실적 같은 경우 되게 좋은 편이죠. 그래서 유니스트가 2부터 순위가 2, 3, 4, 5, 6, 7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랭킹 200등부터 300등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평가라면 또 재밌는 것들이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죠.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울산대처럼 지방에서 좀 인기 있는 학교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인원은 적지만 특수목적 대학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연구 실적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하면 지방 지거국 경우는 어떻죠? 그쵸? 인원이 많습니다. 과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성과가 좀 나오는 부분이어서 학교 평가를 하게 되면 단순히 연구 실적 위주로 한다고 해도 그 외적인 항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경북대나 전남대, 부산대처럼 우리가 최근에 지구부 큰일 났어, 입결에 많이 떨어져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지표에서는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경희대까지도 아는 부분이고 포항공대도 다 들어가 있지만 세종대 순위가 높게 나왔죠. 울산대도 15위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그쵸, 여대의 자존심 이화여대, 무슨 순위를 매기든 이화여대는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대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순위를 좀 만들어 보면 이대는 꼬박꼬박 뭐 공무원 시험, 회계사, 신임 검사 이런 거 했을 때도 순위 잘 들어가 있었는데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이 랭킹에서도 16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위에 인하대, 충남대, 전북대, 지거국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건대, 아주대, 아주대나 인하대 경우도 공대로 좀 유명한 학교인데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순위가 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리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원 원래 이런 거 하라고 만든 학교니까 순위 괜찮습니다. 경상대나 강원대, 요건 역시 이 지방대 버프를 좀 받고 순위가 나와 있고, 충북대와 한림대를 끝으로 총 30개 학교가 1000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처음으로 서울대가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다른 평가 기관에 비해서 정량평가라는 이 랭킹의 순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전에 비해서 서울대가 연구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금 아쉬운 거는 하버드가 100점인데 서울대가 26점으로 갭은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만들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매기면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들이 랭킹에 좀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좀 아쉽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갔으면 합니다만, 평가 방식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서울대에서 평가를 만들면 1위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있었죠. 중앙일보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묻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순위를 좀 매겼는데 그거 가지고 좀 제가 영상을 찍은 적도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한 연구 실적 랭킹이나 순위나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가 항목이 몇 개가 좀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 평가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평판보다는 연구와 교육 여건, 교육 인프라가 어떠냐, 약간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조금 본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QS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영국입니다. 이거는 설문통합 평판도 위주인데 요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대학교,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학교 위주로 순위를 매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졸업생 평판도도 10% 들어가고 학계의 평판도도 40%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뭐가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봐야 알 것 같고, CWTS 라이덴 랭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논문과 정량 평가를 하긴 하는데 많은 것보다는 상위 10% 인용 논문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양보다 질이 중요해. 100편이 중요해? 아주 잘 만든 논문 10편이 더 중요해. 이런 겁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ARW 경우는 논문 위주로 보는 게 있고, 평판도 위주로 보는 거 있고, 논문도 양보다 질을 보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프라, 교육 여건을 보는 평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서울대가 매번 다 1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갭이 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교 실정에 좀 맞고 유리한
무슨 랭킹이 나오면 순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쉬우면 서울대에서 만드는 것도 뭐 제 개인적으로 던져보는 드립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서울대가 처음으로 100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98등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치, 포인트, 점수가 매겨져 있고, 여러 평가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다른데, 요 평가 방식을 제가 의미를 좀 두는 건 평판도가 아닌 연구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랭킹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 방식에서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에 괜찮다 싶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 분야별에 따른 세부 순위도 발표를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한 방으로 끝내기 힘드니까 이것도 발표하고 저것도 발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인문계 발표, 자연계 발표, 의대는 어느 학교가 좋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서도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국내 기준 순위와 다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순위와 세계적인 약간 글로벌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했을 때 우리가 하는 순위에 좀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개를 묶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나중에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한 군데서만 순위가 좋은 것보다는 골고루 랭킹이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괜찮은 학교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나오면 한번 찍어 볼 테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서울대가 처음으로 순위가 좀 올랐다고 하니 가볍게 대학 순위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